뉴스로 보는 세상.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연내 2% 중반까지 추가금리 인하 전망, 주택시장 안정 중요. 제가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2.5% 근방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토지주택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2025년 경기 전망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란 거.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는 이럴 거고 우리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LH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분들이 분석해 놓은 거를 보면 이제 연내 2% 중반까지 추가금리 인하가 전망이 된다. 주택시장 안정책이 중요하다. 안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거죠.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 하고 있냐면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가 집권했고 미중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도 많이 불안하고 내수도 부진이 겹쳤다.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죠.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죠. 그래서 역성장이 오히려 물가보다 경기가 더 성장을 못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역성장이 우려된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건데 지금 3.0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번 정도 인하해서 2.5까지는 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 하나 더 해갖고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2.5%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금리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데 전세는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역성장도 우려되고 하지만 그래도 공급 부족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토지연구원이라는 데서 결론은 이거예요. 정치적 리스크나 대외 불확실성보다 수도권의 공급이 더 심각하다. 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정치 리스크나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 상승이라든지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가 되니까 LH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든지 정치는 집값에 큰 영향을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LH에서 걱정하는 거는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공급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거짓말 좀 못해서 100번도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 전세 대출 규제 이야기 자꾸 나옵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어떤 쪽으로 퍼져나가냐면 전세 사기는 나쁜 거고 임대인을 악마화했어.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임차인을 대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이제 전화통화 목소리만 들어도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보증금을 못 들려드린 것도 아니고 제 계약대로 성실히 잘 이행하고 있고 물 새는 것도 잘 고쳐드리고 그럼 올 수리까지 해드리고 하는데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고 좀 많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자꾸 없애버리자, 대출을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전세가 문제면 전세를 없애버리고 반지하가 문제면 반지하를 없애버리고 그럼 정치가 문제면 정치도 없애버리면 되겠네. 근데 그거는 왜 안 없애냐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참 심플해요. 그죠?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매매가가 있을 거고 전세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가의 일정 부분 이상이 넘어가면 예를 들면 10억짜리를 전세가 8억까지만 보증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8억 밑으로 있는 경우에는 10억짜리를 5억에 전세 들어간다. 그러면 5억까지 전세 대출 보증을 해주는 거를 90%로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5억이 아니라 4억 5천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내 돈이 5천만 원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 10% 안 해주는 부분을 월세로 돌리거나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도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통계에는 주택담보대출 통계로 들어갑니다. 2025년에도 명목 성장률 수준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지 나라가 잘 될 것 같다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정부는. 왜냐하면 좀 부양을 하려고 해도 한국은행에서 절대 안 된다. 경제가, 내수가 다 박살이 나더라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안 된다. 금리 못 내린다. 자영업자 다 죽고 있는데 부동산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뭐 허그가 보증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주택보증이라든지 서울보증, SGI 그런 데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줄어들면 월세가 좀 빨라지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월세 가격 지수인데요. 이 약간 파란 색깔이 보이는 게 전국의 월세 가격 지수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 보이는 게 서울의 월세 가격 지수인데 나란히 같이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서울의 흐름이 전국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 보고 많이 놀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의 월세는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거나 급하게 막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월세가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전세가 심하던 그때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언제 그랬냐면 다시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전국의 분위기랑 같이 가는 서울이 최근에 갑자기 전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월세가 오르고 있다. 자, 우리가 뭔가 자산을 형성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전세에 막 현금 있어가지고 5억씩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득이 적으면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월세에서 많이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은 자산을 쌓아놓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월세를 조금 내는 게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자꾸 이렇게 전세를 축소시키면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지. 월세 가격이 오르면 이제 청년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더 부담이 늘어나고 자산 형성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없애는 쪽으로 자꾸 단순하게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모든 세상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주거 문제 하나를 건드릴 때 다른 데 여파라든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민생이랑 아주 밀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라든지 집값은 한 번에 팍팍 그렇게 통과가 잘 되는지, 뭐 이렇게 분석은 좀 하고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임대차 입법 3법 때도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고 말이죠. 대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졌습니까? 전월세는 안정되고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까? 없어져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방 아파트 좀 사세요. 중공업 미분양 사면 종부세 계산서 제외시켜준다. 매일경제 이야기인데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언제 투자를 해야 되면 여러분,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할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아직 규제를 안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확 풀어주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철저한 하락론자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 양도세 혜택을 준다던가 이럴 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방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엔 지방을 풀어줄 건데 그때가 투자 포인트가 될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아파트 좀 사주세요. 중공업 미분양 사면 종부세 계산서 제외,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방 투자 시대 열리나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인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추진 확정된 거는 1주택자가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세 종부세 산정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주택수가 많으면 중과가 되잖아요. 양도세라든지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중요한 게 뭐예요? 1주택자가 라는 겁니다. 1주택자가. 2주택이나 3주택은 상관없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을 건데, 올해도 여전히
무주택 1주택, 일시적 2주택까지는 선이요. 다주택은 악일 거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모두 예상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마 무주택 1주택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지 기반이 무너지잖아요. 자, 올 1분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게 있는데 시행령 개정이니까 정부가 뭐 되게 혼란하고 하지만 뭐 전부 다 탄핵시켜갖고 정부에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는 이상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3억에서 4억으로 올린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방. 자, 뭐냐면, 이제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준 시가가 3억이어야 되는데, 이제 4억까지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기준.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취득세 중과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01, 2020년, 뭐 21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방 1억 이하를 사고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2억 이하도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2월 달부터 시행된다라는 소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소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문의가 띄엄띄엄 온다. 그래서 제가 전세 놨던데 이제 매매를 하실 생각 없는지 이런 이야기도 물어보더라고요. 전세 이미 나갔는데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 투자할 때가 되었나? 지방 가서 사면 돼요? 규제 풀어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맞나요?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2010년대에 투자 방식이 있고 2020년대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 방식이 있다. 2010년대에는 다주택 규제보다는 오히려 다주택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폈다. 그래서 그때는 다다익선이었다. 채수가 많을수록 유리했다. 자산 형성에. 그런데 지금은 지난 정권 말년부터는 이제 해주던 혜택도 다 없애버리고 무주택이나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선이요. 나머지는 다주택은 악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폈죠. 실제로 국회의원도 다주택을 범죄로 취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좋다 이거지. 좋은데 자 지금은 2020년대는 좀 다르다. 여러 개를 사는 게 힘들다. 1주택자가 하나 더 살 때지 2주택자가 하나 더 살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물론 이걸로 부양이 되겠나 싶긴 한데 그렇다고 다주택자들한테 물꼬를 풀어줄 수 있을까? 풀어준 다음에 사면 오를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 투자 시대 오나? 이런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대기업에서 2020년, 21년에 지방 가가지고 갭 작은 거 많이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몰렸잖아. 어떤 데는 먼저 사야 될 거, 그 다음 애들 밀어 넣어가지고 받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 그쵸? 지방 투자 시대 오면 또 내려가서 막 살 거예요? 서울에 집은 없는데 지방 가서 집을 사요? 2010년대에는 빠발총이었다. PPSH41이라는 총입니다. 총. 쫙 갈기는 거죠. 이런 거였다면 2020년대는 그게 아닙니다.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 여러분은 총알이 한 발이나 또는 일시적으로 두 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막 갈기는 게 아니고 가장 센 타겟을 한 방에 보내야 됩니다. 잘못해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잔챙이들을 팡팡팡팡 이렇게 쏠 거예요. 2020년대에는 똘똘한 거 한 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 여전히 좋다라는 거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까요? 저도 지방에 물린 거 많고요. 지방에서 돈 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지방도 그 동네에 대장급들만 많이 오르더라라는 겁니다. 지도 물린 거 있다니까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지방의 대장급들은 팔리고요. 가격을 짱짱하게 잘 받치고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 개 살 거면 좀 전략을 다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 집이 없으면 서울 근처라도 먼저 하나 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지방에 한번 생각은 해보자. 이렇게 봐야지 2010년대에 배운 그 따발총 수법으로 스나이퍼의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너무 지방 경기가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정말 주저앉아가지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보고 다 풀어주면 진짜 지방 가서 막 10개, 20개 해도 된다. 이렇게 다 풀어주면 그때는 생각해볼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서울에 집 하나부터 장만하셔라. 그리고 서울에 집이 있으면 서울에 집을 더 좋은 데로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은 총알이 몇 발 있다? 한 발 있다. 이 총알도 받는 은행에서 빌린 거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쏘셔야 됩니다. 잘못 쏘면 총알은 빗나가는데 이자만 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